이 6년이나 LS를 복용하고 왜 재발이 되었는가? 늦추면 득보다 실이 많다. 이 판단이 사실은 제일 중요하기도 합니다. 오늘 주제는 폐암 사례입니다. 저희 K미래의원에 입원하셨던 분, 지금 현재도 입원해 계신 분 두 분, 쭉 올해 폐암 치료를 하셨던 분 사례를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폐암은 크게 비소세포암과 소세포암으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소세포암 세 분 사례 말씀을 먼저 드리고 소세포암 두 분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들 전체 암 치료 전략입니다. 저희가 하는 방법이 요 네 가지죠. 첫 번째가 대사치료입니다. 현미채식, 식이요법 플러스 항산화식품, 암세포를 굶겨 죽이는 전략. 두 번째, 후성 유전자 치료. 유전자 변이에 맞춤형으로 파이토케미칼을 처방을 해드리죠. 이것도 다중표적입니다. 한 가지를 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표적으로 한다. 먼저 유전자 변이가 같은 폐암이라도 다르기 때문에 오늘 사례를 보시면 다 달라요. 그래서 요 맞춤형 파이토케미칼을 쓰는 게 핵심이다. 그리고 세 번째가 면역치료, 고주파, 고압산소, 항산화 주사, 셀레늄, 비타민C, 그리고 사이모신 알파나 미슬토 또 이렇게 쓰고요. 그러면 항암 치료를 어떻게 병행하는지 이것도 이제 완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 판단이 사실은 제일 중요하기도 합니다. 항암 치료는 내성이 생기기 전에 안정적인 상태까지 병행한다. 사실은 내성이 생긴 게 언제 판단을 하는가가 또 달라요. 병원 판단이 다르고 지역 판단이 달라요. 그리고 안정적인 상태, 요거는 이제 CT나 페트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하거든요. 이제 어떤 분은 항암 치료를 1년까지 병행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2년까지 병행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3개월이나 6개월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 임상 경험과 또 CT나 페트 결과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이분은 2016년에 폐암 1기로 수술을 하셨어요. 초기암이었습니다. 1년 6개월 만에 흉막에 전이가 돼요. 흉막에 전이가 되면 사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초기가 수술하고 1년 6개월 만에 바로 사기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흉막 수술을 하고 이제프 리셉터 변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 표적치료제가 이때는 1세대 항암제입니다. 이레사, 타세바 이게 1세대 항암제거든요. 타그리소라는 3세대 항암제가 개발되기 전이에요. 그래서 이레사를 복용을 시작을 하셨고 6년을 복용을 하셨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복용하는 경우도 드물거든요. 작년 5월달에 저한테 오셨어요. 그래서 CT 결과가 조금씩 진행이 된다. 이렇게 해서 또 저를 찾아오신 거죠. 저는 이건 내성이 생겼기 때문에 바로 중단하셔야 된다. 3세대 또 표적치료제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연치료 프로그램 하시는 게 도움이 된다. 권고를 했는데 이 병원의 주치의는 계속 복용하러 간 거예요. 이제 또 4개월 뒤에 CT를 찍으니까 폐 흉막에 다 진행이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사이즈도 더 커지고 흉수도 생기고 그래서 이제 요때에서야 이제 3세대 표적치료제가 맞는지 조직 검사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보시면 4개월 전에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늦추면 득보다 실이 많다. 내성이 생긴 항암제를 계속 먹으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또 이제 항암제의 부작용이 또 있으니까 면역을 떨어뜨리고 이렇게 되면 득보다 실이 많다라는 판단이죠. 이 6년이나 LS를 복용하고 왜 재발이 되었는가? 내성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은 이런 돌연 변이가 생겨요. 이제프 리셉터 T790M이라는 돌연 변이가 생깁니다. 이게 이제 50에서 60% 정도 돼요. 그리고 매트가 또 정폭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다른 경로로 활성화되는 거예요. 또 헐투 경로가 있습니다. 이제 헐투는 유방암의 흔한 유전자 변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위암에도 있고 폐암에도 있거든요. 얘가 성장 신호 전달을 대신해서 증폭이 되면 또 다른 경로로 암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드물게 소세포암으로 전환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 사례는 뒤에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내성이 생기면서 다른 경로로 암이 증식한 결과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제프 리셉터 변이 중에 T790M 돌연 변이가 발견이 되면 타그리소라는 표적치료제가 3세대 표적치료제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로 급박을 끄는데 도움이 돼요. 근데 다른 경우라면 그걸 뭐 쓸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표적치료제를 쓰더라도 파이토케미칼을 같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제프 리셉터를 억제하는 파이토케미칼을 쓰는 겁니다. 커큐민, 레스베라트롤, 베르베린, EGCG, 큐레세틴, 루테올린, 호노키올, 그리고 이제 한약재 유래된 걸 보면 뭐 이런 것들을 쓰는 겁니다. 황금, 백출, 황련, 청호, 단삼, 백화, 사슬초, 대황, 뭐 이런 것들을 씁니다. 얘들이 가지고 있는 파이토케미칼들이 뭐 바이카린, 베르베린, 뭐 에모딘, 뭐 이런 종류들이 이제 이 식물에 들어있는 거죠. 이 한약재에 이제프 리셉터 변이를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작용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많은 논문들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표적 치료제와 같이 병용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 그 항암 효과를 더 높이는 거죠. 이 호전 사례들은 다 병행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높인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항암 치료 효과보다 더 플러스 되는 거죠. 그리고 내성이 생기는 것들을 억제해요. 그래서 항암제를 쓰더라도 표적치료제를 쓰더라도 더 길게 쓸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앞에 말씀드린 분은 이제프 리셉터 변이만 있는 게 아니라 이분은 메트 변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트 변이는 표적치료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파이토케미칼로 처방을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중표적이라는 겁니다. 이제프 리셉터 변이만 억제하는 게 아니라 메트 변이까지 같이 억제하는 거예요. 파이토케미칼이 커큐민, 레스베라트롤, 큐레세틴, 베르베린, EGCG, 그래서 이 메트 경로들 시그널을 억제하고 활성을 억제하는 그런 작용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약재 유래예요. 황련, 단삼, 백두홍, 황금, 백수, 청호. 그래서 여기에 있는 성분들이 파이토케미칼이 이런 메트 경로 변이를 억제하고 활성을 억제하는 작용을 한다. 그래서 이제 같이 쓰는 겁니다. 혼합해가지고 앞에 이제프 리셉터 변이 억제하는 파이토케미칼과 메트 활성을 억제하는 파이토케미칼을 같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다중표적으로 쓰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사례입니다. 앞에서 이제 내성이 생기면서 흔하지 않지만 이 비소세포암이 소세포암으로 바뀌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폐암이 뇌전이가 되셨는데 이분도 이제프 리셉터 변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세대 표적치료제인 타그리소를 복용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뇌전이가 있어서 감마나이프 방사선 치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급한 불을 좀 끄셨는데 이제 유전자 검사 결과, 이 조직 검사 결과를 보니까 a few atypical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특징적이지 않은 세포들이 나오는 거예요. 조직 검사를 해보니까 소세포암으로 바뀐 거예요. 그 폴리 디퍼런시에이션 이렇게 조직 검사 결과 표기가 됩니다. 얘가 암주기 세포예요. 그 이제 소세포암은 비소세포암보다 예후가 대단히 불량합니다. 표적치료제가 없고 항암제 처음에는 잘 들어요. 근데 금방 내성이 생겨요. 이게 이제 암주기 세포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다시 조직 유전자 검사 결과를 하니까 TTF1, CD56, 이제프 리셉터의 엑손 19 변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제 타그리소론 이제 소용이 없으니까 이거는 중단하고 이게 이제 소세포암에 대한 쓰는 항암제들을 쓰는 거예요.
에토포시드하고 카보플라틴. 그래서 이게 어떻게 비소세포암이 소세포암으로 이렇게 바뀌었을까? 처음에 조직 검사에서 유전자 검사했을 때는 이제프 리셉터병이었습니다. 이게 다수를 차지한 거죠. 그런데 소수의 이 소세포암 유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표적으로 이제 이 이제프 리셉터 변이 세포는 참여를 해요. 근데 얘는 이제 뭐 살아남아서 계속 정식을 합니다. 처음에는 1, 2% 소수였는데 남아있던 이 소세포암이 이제 다수가 되는 거예요. 이제 소세포암으로 이거는 완전히 조직학적으로 전환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턱걸이소를 표적으로 우리가 하더라도 이게 상당히 이제 거북을 끄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3년, 4년까지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또 이거는 1세대 표적치료제가 해결 못하는 T790M이라는 요 변이까지도 얘가 잡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턱걸이소도 이제 내성이 생길 수밖에 없죠. 어떤 표적이라도 내성이 생긴다. 그래서 이제 표적치료제가 내성이 생기는 기전입니다. 모든 표적치료제는 다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선택적으로 신호 전달을 억제하니까 처음에는 많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제 내성이 생기면 뭐 다른 또 항암제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유방암, 위장암 모든 표적 항암이 이런 경로를 거칠 수밖에 없다. 이걸 잘 알고 항암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암 효과를 높이고 그 내성이 생기는 것들을 좀 억제하기 위해서라도 파이토케미칼을 같이 써야 된다. 그리고 내성이 생길 때를 대비해야 된다. 파이토케미칼은 금방 효과를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사이에 제가 억제를 한다고 그랬죠.